인도 첸나이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0년간 타밀어와 한국어가 같은 뿌리라고 주장했다가 학계 전체의 조롱을 받았던 그 교수였죠. 아들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후 그 아들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사비를 털어 비행기표를 끊고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까지 온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해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인 한 명이 달려와 그를 얼싸안았습니다. 형님 드디어 오셨군요. 인도인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 한국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 800만 명이 2000년 전 인도에서 온 한 공주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에는 1000개가 넘는 똑같은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과 인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을 이어온 그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제시 크리슈난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처럼 언어학자셨습니다. 첸나이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타밀어를 연구하셨죠.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두꺼운 안경을 쓰고 노트에 뭔가를 빼곡히 적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연구하신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타밀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이었죠.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라제시, 아빠를 타밀어로 뭐라고 하지? 제가 아빠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며 한국에서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신기한지 잘 몰랐어요. 그냥 우연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에 비슷한 단어가 1000개도 넘게 있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안니, 하나는 오는, 둘은 두 이런 식이었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대학교 학술대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청강을 갔어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키득거림이었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크리슈난 교수, 그건 그냥 우연 아닙니까? 세상에 언어가 7000개도 넘는데 비슷한 단어 몇 개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여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1000개가 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자 학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고 인도는 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학교에서 점점 고립되셨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아버지를 미쳤다고 수군거렸어요. 연구실 앞을 지나가며 비웃었죠. 학생들도 아버지 수업을 피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매일 밤 연구실에서 홀로 노트에 뭔가를 적으셨죠. 저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다른 연구를 하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라제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단다. 내가 죽어도 언젠가 누군가는 이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유언이 될 줄은요. 제가 21살 되던 해 가을, 아버지는 강해 중에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죠. 사흘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몇몇 제자들과 친척들 뿐이었죠. 아버지의 동료 교수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아버지 연구실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에는 노트가 20권도 넘게 있었습니다. 전부 타밀어와 한국어 비교 연구였죠. 마지막 노트를 펼치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황옥.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기 42년 아요디아 공주 가락국 왕비.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죠. 아버지,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첸나이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되었어요. 38살이 되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죠. 라제시,
너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지. 하지만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연구를 끝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대학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펼치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정리하신 1000여 개의 타밀어 한국어 단어들을 하나씩 검증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고 문법 구조를 비교하고 음운 변화를 추적했죠. 놀라운 건 아버지 말씀이 전부 맞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비슷한 단어가 1000개도 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제 연구에 관심이 없었어요. 학장인 사친 메타 박사는 아버지를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60대가 되어 더 권위적으로 변했죠. 어느 날 학장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책상을 둘러보셨습니다. 라제시, 또 그 미친 연구를 하고 있나? 학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장님, 이건 미친 연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해요. 학장은 코웃음을 쳤죠. 자네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하다가 웃음거리가 됐네. 자네까지 그럴 셈인가? 우리 학과 평판을 생각해서라도 그만두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학장님, 제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학장은 냉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힘든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다들 피했어요. 교수 회의 때도 제 의견은 무시당했죠. 특히 제 동갑내기 동료인 프라딥 샤르마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 휴게실에서 프라딥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그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중국 옆? 일본 옆? 거기 사람들이 뭔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겠네. 주변 교수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60대가 된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셨죠. 밥을 먹으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라제시, 엄마가 옆집 딸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 28살인데 교사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너도 내 아버지처럼 될 생각이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적힌 그 이름, 허황옥.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허황옥은 서기 42년 인도 아요디아에서 가락국으로 간 공주였어요. 가락국 김수로 왕과 결혼해서 10남매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한국 김해에는 그녀의 무덤이 있고 그녀의 후손이 8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설이 아니라 역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였습니다. 삼국유사라는 한국 고대 역사책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로 2000년 전 인도와 한국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도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옳았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허황옥이라는 이름뿐이었죠.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메일함에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첸나이 한국문화원의 김대추라는 분이었어요. 교수님께 전달드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 김해시청에서 교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저를 찾는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첸나이 한국문화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입구부터 한글로 쓰인 간판이 보이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추입니다. 그는 유창한 타밀어로 인사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타밀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요? 김대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배웠어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한국어랑 똑같아서요.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된 이메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김해시청 문화재과 송나무 팀장이 보낸 거였죠.
이메일을 읽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크리슈난 교수님, 저희는 허황옥 공주 연구로 유명하신 귀하의 부친고 크리슈난 교수님의 연구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시는 매년 가락국 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올해는 특별히 인도 한국 언어 교류사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수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의 연구를 알고 있다니요? 그것도 긍정적으로요? 김대추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허황옥 공주가 정말 유명해요. 그분 후손이 800만 명이 넘거든요. 김해 김씨, 허씨, 인천 이씨가 전부 그분 후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이건 전설이 아니라 역사인가요? 김대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고 김수로 왕릉과 허황후릉이 지금도 김해에 있어요. 매년 수만 명이 참배하러 가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김대추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학술대회에 초청된 건가요? 김대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항공권과 숙박비 전부 저희가 제공합니다. 오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생애 처음 받는 해외 학회 초청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연구를 인정받아서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출장 허가를 받아야 했죠. 다음 날 저는 학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학장 사친 메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내밀며 말했어요. 학장님, 한국에서 학회 초청이 왔습니다. 일주일만 출장을 허가해 주십시오. 학장은 이메일을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불어하네. 우리 학교는 그런 쓸데없는 연구에 예산을 쓸 수 없어. 저는 간청했습니다. 학장님, 항공료와 숙박비는 한국 측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학교 예산은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학장은 냉소를 지었죠. 라제시, 자네는 정말 모르나? 자네 아버지가 우리 학교 망신을 얼마나 시켰는지. 이제 자네까지 그 짓을 하겠다는 건가? 자네가 그 학회에 가면 우리 대학 이름으로 발표하게 될 거 아닌가? 난 우리 학교가 또 웃음거리가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네. 불어야. 그는 서류 더미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나가보게. 할 일이 많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프라딥이 들어왔어요. 그는 희죽거리며 말했죠. 들었어. 학장한테 차였다며? 한국 간다고? 진짜 내 아버지 판박이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프라딥, 나가줄래? 프라딥은 비웃으며 나갔어요. 문을 닫으며 한마디 더 던졌죠. 라제시, 현실을 봐. 넌 이 학교에서 영원히 삼류 교수로 남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국 초청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라제시, 안 돼. 내 아버지 생각해봐. 그분도 그렇게 시작했잖니. 결국엔 어떻게 됐어? 너마저 그렇게 되면 난 어떡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건 기회예요. 아버지의 연구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라제시,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니? 결혼해서 애 낳고 조용히 살면 안 돼? 저는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제사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말려요. 학교도 어머니도. 하지만 저는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한국에 가기로요. 학교 허가 없이 가면 정직 처분을 받겠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이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여행사에 가서 인도 루피 5만 루피를 털어 인천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한국 갑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라제시, 제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학교에서 너를 자르면 어떡하려고?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아버지라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학교에는 병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일주일간 몸이 아프다고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프라딥이 학장에게 밀고 했어요. 출국 이틀 전 학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들어갔죠. 학장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라제시 크리슈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병가 신청해놓고 한국 가려고. 자네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학장님, 이건 제 개인 시간입니다. 병가를 내고 가는 거니까요. 학장은 비웃었습니다. 개인 시간? 좋아. 그럼 개인 자격으로 가게. 하지만 자네가 학회에서 우리 대학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자네는 무단 직무 이탈로 정직 처분이야. 알아들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니다. 학장은 손을 휘저었죠. 나가게. 자네 인생 자네가 망치는 건데 내가 말릴 이유는 없지. 연구실로 돌아오니 프라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속삭였어요. 라제시, 너 없는 동안 내가 내 강에 맡기로 했어. 학장님이 부탁하셨거든. 그리고 말이야, 내 연구 자료들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도 한국어 좀 연구해볼까 해서.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프라딥은 제 연구를 가로채려는 거였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안 돼. 내 자료는 아무도 못 봐. 프라딥은 비웃으며 갔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어차피 넌 끝이야. 출국 전날 밤, 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전부 가방에 챙겼습니다. 20권이 넘는 노트였죠. 무거웠지만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 서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라제시,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어.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그런데 결국엔 다음 날 새벽 저는 첸나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비카스가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비카스가 물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학교에서 자르면 어떡하려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비카스, 어떤 일은 해야만 해.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일들. 이게 바로 그런 거야. 비카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잘 다녀와. 그리고 성공하고 와.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인천행 비행기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펼쳤어요. 김대추가 보내준 거였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표현들을 익혔습니다. 신기한 건 발음이 타밀어와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감사합니다의 감사는 타밀어 난리와 어감이 비슷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김대추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짐이 참 무겁네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들이에요. 20권 넘어요. 김대추는 감탄했죠. 와, 20권이나요? 대단하시네요. 공항을 나서는데 한 남자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어요. 그는 제 앞에 서더니 갑자기 두 팔을 벌려 저를 얼싸안았습니다. 형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경직시켰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김대추가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송나무 팀장님이세요. 김해시청 문화재과에서 일하시죠. 송나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시기 힘드셨죠? 다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반대했다는 거. 그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형님이라니? 저는 처음 뵙는데요. 송나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요. 교수님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차를 타고 김해로 가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높은 빌딩들, 한글로 쓰인 간판들. 이곳이 한국이구나. 아버지가 평생 연구하신 그 나라. 송나무가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 학회 전에 먼저 수로왕릉 모셔갈게요. 허황후릉도 가시고요.
그 전에 오늘은 푹 쉬세요. 호텔 예약해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켜니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니? 엄마는 걱정돼서 잠을 못 자겠구나. 제발 조심해라.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왔어요. 드디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송나무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그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 수 있을까요? 저는 피곤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김수로 왕릉으로 향했죠. 왕릉에 도착하니 아침 햇살이 소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송나무가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왕이 묻혀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허황후릉이 있죠. 우리 먼저 참배하고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릉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00년 전 아요디아에서 온 공주와 결혼한 왕이 여기 묻혀 있다니. 저는 절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2번 절하는 거였죠. 송나무가 옆에서 함께 절했어요. 참배를 마치고 허황후릉으로 이동했습니다. 허황후릉은 더 특별했어요. 무덤 앞에는 인도식 돌탑인 쌍어문이 새겨진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송나무가 설명했죠. 형님, 보세요. 이 물고기 문양은 인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허황후님이 배를 타고 올 때 이 문양이 새겨진 돌을 싣고 왔대요.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요. 저는 돌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2000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플래시백 됐습니다. 아버지가 학회에서 발표하시던 날이었어요. 저는 18살이었고 청중석 맨 뒤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1000개가 넘는 유사 단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에 분명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 교수가 손을 들고 말했죠. 크리슈난 교수, 증거가 있습니까? 고대 문헌이라도 있나요? 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이라도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그건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러자 학장이 일어나 말했어요. 교수님, 증거도 없이 상상만으로 학문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학회가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에요. 청중석이 폭소로 가득 찼죠. 저는 허황후릉 앞에서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일이 학회 발표 날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처럼 조롱당하면 어떡하죠? 만약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송나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타밀어와 한국어 비교 단어 목록, 음운 변화 분석, 문법 구조 대조.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죠. 그날 저녁 송나무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맛있는 곳 예약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요, 팀장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발표 준비도 해야 하고요. 송나무는 이해한다며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불안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떠올랐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요. 아버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라제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내가 해낼 수 있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창밖으로 김해 시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수로왕릉 쪽에서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2000년 전 허황옥은 어땠을까요? 낯선 땅에 와서 무섭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새로운 왕국의 왕비가 되어 10남매를 낳고 800만 명의 조상이 되었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PDF로 스캔한 파일들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구하셨는지 느껴졌어요. 수백 개의 단어들을 일일이 비교하고 발음 기호를 달고 어원을 추적한 흔적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조롱당하든 말든 저는 아버지의 연구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학회 당일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버지가 학회 발표 때 입으시던 그 정장이었어요. 조금 컸지만 수선해서 입었죠. 거울을 보니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라제시. 넌 할 수 있어. 학회장은 김해시 문화회관 대강당이었습니다. 송나무가 저를 안내했어요. 들어가니 이미 10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학자들이었지만 몇몇 외국인도 보였죠. 저는 긴장해서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송나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자신 있게 하세요. 우리가 다 응원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첸나이 대학교 라제시 크리슈난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타밀어와 한국어의 언어학적 유사성 연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이 보였죠. 수많은 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라제시 크리슈난입니다. 오늘 제 아버지가 평생 연구하신 타밀어와 한국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버지 고 크리슈난 교수는 20년 전 이 주제로 학계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옳았다고 믿습니다. 스크린에 단어 목록이 나타났어요. 타밀어 아빠와 한국어 아빠, 타밀어 안니와 한국어 언니, 타밀어 오는와 한국어 하나.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유사 단어는 10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서울대 교수로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죠. 교수님, 하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세상에 언어가 7000개가 넘는데 몇 개 단어가 비슷할 수도 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로 아버지가 들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송나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연히 1000개나 되나요? 그것도 문법 구조까지 비슷한데요.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부산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강소나무입니다. 크리슈난 교수님 아버님의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구였어요. 특히 조사와 어미의 유사성 부분은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통점입니다. 저는 이 연구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놀라 강소나무 교수를 보는데 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김해 향토사학자 박대나무입니다. 40년간 가락곡과 허황옥을 연구해왔습니다. 크리슈난 교수님, 제가 소장한 고문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책자를 꺼냈어요. 이건 조선시대 허씨 족보입니다. 여기에는 허황옥이 아요디아에서 왔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교수님 연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연구를, 아버지의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서울대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발표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연구가 한국과 인도의 고대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믿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조롱이 아니라 진지한 학문적 질문들이었어요. 강소나무 교수가 언어학적 조언을 해주셨고 박대나무 선생님이 역사적 배경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송나무는 청중석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었죠.
학회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주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 강소나무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교수님 아버님은 천재셨어요. 20년이나 앞서가신 분이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박대나무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40년간 기다렸습니다. 인도에서 연구자가 오시기를. 이제야 허황옥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어요. 저한테 고문서가 많이 있으니까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 봐도 될까요? 박 선생님은 웃으셨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한 팀이잖아요.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발표 정말 대박이었어요. 돌아보니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김해시 문화해설사 이단풍이에요. 오늘부터 교수님 통역 담당할 거예요. 송나무 팀장님이 부탁하셨거든요. 오빠, 한국어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 참 신기하다. 오빠 말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 우리말이랑 비슷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단풍씨. 이단풍은 팔짱을 끼며 말했죠. 오빠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친한 사람한테 오빠라고 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송나무가 저를 포함해 강소나무, 박대나무, 이단풍을 전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상에는 수십 가지 반찬이 올라왔죠. 송나무가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 감동받았어요. 형님이 얼마나 떨리셨을지 다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강소나무가 잔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버님께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첸나이 대학교 인사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메일을 열자 예상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제시 크리슈난 교수, 귀하는 허가 없이 해외 출장을 가고 대학 이름으로 학회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무단 직무 이탈에 해당합니다. 즉시 귀국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십시오. 불응시 해고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고. 제가 가진 전부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교수직, 안정적인 수입, 사회적 지위. 하지만 더 아픈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라제시, 학교에서 연락 왔다. 너를 자르겠대. 제발 돌아와라. 학장님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소리쳤죠. 무슨 소리냐? 내가 뭘 해결해? 내 아버지처럼 모든 걸 잃을 거야. 라제시,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친구 비카스였어요. 라제시, 소식 들었어. 프라딥이 내 연구를 표절했대. 내가 한국 간 사이 내 연구실에서 자료를 훔쳐갔어. 그리고 국제언어학 저널에 논문을 제출했다더라. 제목이 타밀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야. 내 아버지 이름도 참고 문헌에 없어. 완전히 자기 연구인 것처럼 꾸몄어.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표절. 프라딥이 제 연구를 훔쳐갔다고요? 20년간 제가 정리한 자료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노트를.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노트북을 열어 국제언어학 저널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제출된 논문 목록을 검색하자 정말로 프라딥 샤르마의 이름이 보였어요. 초록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전부 제 연구였어요. 제 분석, 제 데이터, 제 결론. 심지어 제가 만든 도표까지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죠. 저는 호텔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직장도 잃고 연구도 도둑맞고. 아버지,
저도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고 방은 어두워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나무의 목소리였어요. 형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송나무는 계속 노크했죠. 형님, 뭔 일 있으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죄송해요. 한참 후 노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곧 문 밑으로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제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쪽지를 집어 구겨버렸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어요? 제가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밤 저는 노트북으로 귀국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모레 아침 첫 비행기. 예약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인도로 돌아가는 것. 학장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 연구를 포기하는 것.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 저는 마우스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내가 해낼 수 있어.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이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학장 사친 메타가 직접 보낸 거였습니다. 라제시, 자네 아버지도 똑같았네.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었지. 자네도 같은 길을 가려나? 일주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 처분일세. 그리고 자네 연구. 이미 프라딥이 먼저 발표했네. 자네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20년간 연구한 게 다 헛된 거였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해 시내가 보였어요. 저 멀리 수로왕릉의 숲이 보였죠.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강소나무 교수였어요. 교수님, 오늘 오후에 제 연구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아마도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예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죠.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라제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부산대학교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송나무가 운전을 해주었어요. 형님, 어제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송나무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계속 훔쳐봤죠. 강소나무 교수의 연구실은 언어학과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가니 강 교수가 책상 위에 자료들을 가득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셨군요. 앉으세요. 차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보여주실 게 뭔가요? 강소나무는 웃으며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이건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중세 한국어 문헌 자료예요. 특히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향찰 표기법 자료들이죠.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고대 한국어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이 단어들. 중세 한국어에서 아빠는 아바, 엄마는 엄마였어요. 그리고 오빠는 오라바였죠. 이게 현대 타밀어와 더 유사하지 않나요?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중세 한국어 형태가 현대 타밀어와 더 흡사했습니다. 강 교수가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이거. 14세기 고려시대 문헌에 나오는 친족 호칭들이에요. 안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니의 옛말이죠. 타밀어 안니와 발음이 똑같아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언어학적으로 명확한 연관성이 있었던 겁니다. 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문법 구조도 비슷해요. 한국어와 타밀어 둘 다 SOV 어순이잖아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 그리고 둘 다 교차거예요. 조사를 사용하고요. 저는 아버지 노트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어요. 하지만 학계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강 교수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동료가 제 연구를 표절해서 논문을 먼저 제출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를 해고하려고 해요. 강소나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표절은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해고. 교수님은 이제 한국에서 연구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대학의 객원 연구원 자리를 요청할게요. 연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서 연구할 수 있다고요? 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연구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나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계셨죠. 교수님, 제가 좀 늦었네요. 이거 보세요. 박 선생님은 가방에서 오래된 책자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허씨족보예요. 18세기 것이죠. 그리고 이건 조선 후기 김해 지역 문헌들이고요. 여기 전부 허황옥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저는 책자들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었지만 아유타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 본국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적혀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유타국이 정말 인도 아유디아를 말하는 건가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태국 아유타야를 말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인도 아유디아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인도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파사석탑 때문이에요. 파사석탑?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흥분하며 말씀하셨어요. 네. 허황우릉 옆에 있는 석탑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대요.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요. 그 석탑에 인도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물고기 모양인데 이건 인도 불교 상징이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석탑 내부에 명문이 새겨져 있대요. 뭐뭐로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뭐뭐요? 산스크리트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하지만 일반인은 볼 수 없어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김수로 왕릉 관리소장님이 제 친구예요. 그분이 교수님을 특별히 초대하고 싶대요. 내일 아침 어떠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뭐 명문을 볼 수 있다니? 그게 정말 아유디아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연구의 역사적 배경이 증명되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꼭요. 연구실을 나오는데 송나무와 이단풍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땠어요? 좋은 소식 있으세요? 송나무가 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네, 있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식 고기 구이집이었어요. 송나무가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걱정했어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단풍이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인데요? 우리한테 말해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털어놓았습니다. 인도 학교에서 저를 해고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연구를 동료가 표절했고요. 모두가 놀랐어요. 강소나무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범죄예요. 고발해야 해요. 박대나무도 분개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교수님이 20년간 한 연구인데. 송나무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단풍도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어려울 때 돕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가족처럼 대하는 이 따뜻함. 저는 목이 메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겨우 사흘 전에 만났는데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잘해주시네요. 송나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인연이 사흘이면 뭐 어때요? 우리는 2000년 전부터 한 가족이었어요. 허황옥 공주가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첸나이 대학교 인사과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라제시 크리슈난 교수는 무단 결근 및 직무 이탈로 인해 즉시 해고 처분됩니다. 3일 내 개인 물품을 회수하고 연구실을 비우십시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고. 정말로 해고당한 거예요. 그 아래 또 다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언어학 저널 편집부였어요. 프라딥 샤르마 교수의 논문 타밀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가 심사를 통과하여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20년간 제가 모은 자료를 아버지가 평생 연구하신 내용을 프라딥이 가져간 거예요.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논문을 제출해서 게재 승인을 받다니. 저는 비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카스, 이제 어떡하지? 나 완전히 끝났어. 비카스는 한숨을 쉬었죠. 라제시, 들었어. 프라딥이 학장이랑 짜고 한 거래. 내가 한국 간 사이에 내 연구실 열쇠를 받아서 자료를 전부 복사해 갔대. 그리고 내 아버지 이름도 빼버리고 자기 단독 연구라고 했어.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야.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실패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라제시, 내가 해고됐다며. 이웃들이 다 알아. 우리 집안 망신이야. 너 어쩌려고 그래? 이제 어떻게 살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교수직을 잃으면 저는 뭐가 될까요? 어머니가 계속 우셨습니다. 내 아버지 때도 이랬어. 결국 병들어 죽었잖니. 너마저 그러면 엄마는 어떡해? 라제시, 제발 돌아와. 학장님한테 빌어. 아직 늦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송나무가 노크했어요. 형님, 오늘 김수로 왕릉 가기로 했잖아요. 준비되셨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요. 송나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송나무가 갔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표 예약 화면이 떠 있었죠. 이번에는 정말로 클릭했습니다. 결제 완료. 모레 오전 인천발 첸나이행. 저는 한국을 떠나는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해의 가을비.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포기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모두가 저를 비웃고 제 연구를 훔쳐가고 저를 해고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죠. 전부 헛된 거였나요? 다음 날 아침 8시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송나무, 강소나무, 박대나무, 이단풍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허씨 종친회 최버들 회장님, 김수로 왕릉 관리소장 정은행님까지 계셨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여러분, 왜 다 여기 계세요? 송나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비행기표 취소했다는 거 알아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형님 안 보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송나무가 웃었어요. 형님, 저희도 바보 아니에요. 형님 얼굴만 봐도 알죠. 힘드시다는 거. 강소나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부산대학교에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객원 연구원 자리요. 승인 났어요. 5월 200만 원 연구비에 연구실도 제공돼요. 그녀는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저한테요?
박대나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김해시 향토박물관에서도 객원연구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추천했죠. 월 150만 원이에요. 두 곳 다 하시면 월 350만 원이에요. 생활하시기에 충분하죠? 최버들 회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우리 허씨 종친회에서 주거 문제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에 빈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무상으로 쓰세요. 공주님의 친정 후손이신데 우리가 돌봐야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이단풍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하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연구를,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은행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수장고에 보관된 파사석탑 내부 명문이에요. 일제시대부터 비공개였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가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송나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형님, 그럼 가시죠. 우리 함께. 저희는 차를 타고 김수로 왕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송나무가 말했어요. 형님, 한국말 아세요?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에요. 형님, 이제 단 것만 남았어요. 수로왕릉에 도착하니 정은행 소장님이 우리를 관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수장고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어요. 조심하세요, 좁아요.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수장고 문이 열리자 온도 조절된 방 안에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소장님이 흰 장갑을 끼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파사석탑에서 발견된 석판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석판을 꺼냈죠.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돌이었습니다. 표면에는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여다봤습니다. 뭐뭐였어요. 산스크리트 문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범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타밀 지역에서는 범어가 고대 문헌 연구에 필수였죠.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아요디아 왕국, 공주, 가락국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아요디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석판을 계속 읽었습니다. 아요디아 왕국의 공주 수리라타나, 동방의 가락국 왕과 혼인하기 위해 이 돌을 싣고 배를 타다. 파도여 잠잠하라. 수리라타나. 이게 허왕옥의 산스크리트 이름인가요? 정은행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자들은 수리라타나가 한국식으로 허황옥이 되었다고 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허황옥이 정말로 인도에서 왔다는 물리적, 문헌적 증거.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이 석판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한국과 인도의 고대 교류가 증명되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 논리가 약해지니까요. 해방 후에도 이 석판은 수장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교수님 같은 분이 연구를 하시니까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할 때예요. 저는 석판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소장님은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연구에 쓰세요. 수장고를 나와 저희는 허황후릉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2000년 전 이 여인이 정말로 아요디아에서 배를 타고 왔구나.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공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버지의 연구가 증명되었어요. 박대나무 선생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허황후릉 뒤편 숲에 오래된 비석이 있거든요. 거기 가볼까요? 우리는 무덤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이끼 낀 비석이 서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비석의 이끼를 닦아냈습니다. 희미하게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락국 왕후 허씨, 아유타국에서 오다. 왕과 십남 이녀를 낳다. 저는 손으로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표면. 몇백 년 동안 여기 서 있었을 이 돌. 강소나무 교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거예요. 뭐뭐 명문, 역사 기록, 언어학적 분석 전부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수님이 제일 저자예요. 저희는 공동 저자로 들어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일 저자는 제 아버지가 되어야 해요. 고 크리슈난 교수. 그분이 20년 전에 이미 이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단지 완성한 것뿐이에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송나무가 눈물을 닦았어요. 형님, 정말 훌륭하세요.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작업회의였어요. 강소나무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첫째, 범어 명문 번역 및 분석. 둘째, 역사문헌 정리. 셋째, 언어학적 데이터 검증. 넷째, 유전학적 연구 의뢰. 다섯째, 논문 작성 및 투고. 박대나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역사문헌을 맡겠습니다. 40년간 모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강소나무가 이어갔죠. 저는 언어학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현대 한국어와 중세 한국어 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송나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 지원을 할게요. 연구비 신청, 학회 발표 준비, 언론 대응 이런 거요. 이단풍도 거들었어요. 저는 통역이랑 자료 정리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오빠 한국어 계속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저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쓰겠다는 거였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요. 최버들 회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허황옥 공주의 후손이에요. 800만 명이요. 그런데 그동안 공주님이 전설인지 실화인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 뿌리를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그로부터 한 달간 저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저는 부산대 연구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놓고 강소나무 교수가 제공한 한국어 데이터와 비교했죠. 타밀어와 한국어 단어 1237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박대나무 선생님은 역사문헌을 정리했어요.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허씨족보, 김해 지역문헌 등 10여 종의 자료에서 허황옥 관련 기록을 추출했죠. 그리고 범어 명문은 서울대 산스크리트 전문가에게 의뢰해 공식 번역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도 놀라워했어요. 이건 정말 아요디아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저는 인도 친구 비카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카스는 IT 전문가였으니까 언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도와줄 수 있었죠. 그는 타밀어 한국어 비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어요. 인공지능으로 음운 패턴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I는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 100만 분의 1 미만이라고 했죠. 저는 그 데이터를 논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강소나무 교수는 문법 구조 비교를 맡았습니다. SOV 어순, 교차거 특성, 존댓말 체계, 조사 사용법 등 15가지 문법적 유사점을 도표로 정리했죠. 논문이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나무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형님, 좋은 소식이에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관심을 보인대요. 허황옥 스토리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네스코요? 송나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대요. 교수님 연구가 결정적 증거가 될 거래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인도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문화 담당관과 통화했죠. 저는 첸나이 대학교 라제시 크리슈난입니다. 한국인도 고대 교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관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전설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범어 명문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걸 보세요. 아요디아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며칠 후 담당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인도 대사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울 인도 대사관에서 만난 대사는 5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그는 제 연구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크리슈난 교수, 이거 정말 놀랍군요.
우리 인도와 한국이 2000년 전부터 교류했다니. 이건 양국 관계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대사는 약속했습니다. 제가 뉴델리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죠. 그리고 아요디아 씨와 김해 씨가 자매 결연을 맺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감격했어요. 대사님, 감사합니다. 대사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교수님이 두 나라를 이어주신 거예요. 연구실로 돌아와 저는 논문 최종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타밀어와 한국어의 언어학적 연관성과 서기 42년 아요디아 가락국 교류의 역사적 증거였어요. 저자는 고 크리슈난, 라제시 크리슈난, 강소나무, 박대나무. 우리 4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죠.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제일 저자로 들어간 논문이에요. 세계 최고 권위의 언어학 저널 랭거지에 투고할 거예요. 아버지를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석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랭거지 저널 편집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귀하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표지 논문이라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구실에 있던 강소나무가 놀라 달려왔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 교수는 비명을 질렀죠. 세상에, 표지 논문이라고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희는 얼싸안고 뛰어올랐습니다. 송나무, 박대나무, 이단풍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두가 연구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티는 한 달 후에 시작되었어요. 논문이 정식으로 게재되자 전 세계 언어학계가 들끓었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인도 공주가 한국 왕비가 되다. 2000년을 이어온 한국-인도의 놀라운 인연, 언어가 증명한 고대 해상교류.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검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범어 명문과 언어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 했죠. 저는 자료를 공개했어요. 투명하게 검증받는 것이 학문의 기본이니까요. 한 달 후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슈난 교수의 연구는 엄밀한 방법론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의 연관성은 역사적 교류로 설명될 수 있다. 하버드도 비슷한 입장을 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인도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열었어요. 바라나시 대학의 라나트 바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크리슈난 교수는 선친의 뜻을 이어 위대한 발견을 해냈다. 이는 인도 학문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다. 그런데 첸나이 대학교는 침묵했습니다. 학장 사친 메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프라딥 샤르마도 잠잠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걸. 그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비카스가 전화했어요. 라제시, 큰일 났어. 국제언어학 저널이 프라딥 논문을 철회했대. 표절 의혹 때문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비카스가 계속 말했죠. 내가 랭거지에 낸 논문이랑 비교해보니까 프라딥 논문이랑 구조가 똑같대. 데이터도 똑같고. 완전히 표절이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구나.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첸나이 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라제시 교수 복직하라, 사친학장 퇴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요. 비카스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 수백 명의 학생들이 캠퍼스를 메우고 있었어요. 제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어요. 라제시 크리슈난 교수는 무고하게 해고당했다. 세계가 인정한 학자를 우리 대학이 쫓아낸 것은 수치다. 이틀 만에 1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때 인도 바라나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 교수 임용 제안이었어요. 급여는 첸나이 대학보다 2배, 연구실과 조교 지원, 학과장 보직까지. 조건이 하나 있었죠. 한국 연구를 중단하고 인도로 돌아올 것.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 교수. 제가 평생 꿈꾸던 자리였어요. 안정적인 삶, 사회적 지위, 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는 기회. 하지만 한국 연구 중단. 지금 막 시작한 연구를요?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라제시, 바라나시 대학 이야기 들었니? 제발 받아들여라.
정 교수야, 정 교수.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만해. 너 증명했잖니. 이제 인도로 돌아와. 엄마가 보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 비카스도 전화했습니다. 라제시, 이거 절호의 기회야. 바라나시 대학이면 인도 최고 명문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 계속 뭐 하려고. 너 증명 끝났어. 이제 인도로 돌아와서 편하게 살아. 송나무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형님, 바라나시 대학 이야기 들었어요. 좋은 기회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팀장님도 제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송나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형님 인생이잖아요. 형님이 선택하셔야죠. 저희는 존중할게요. 그날 밤 저는 김해의 바닷가를 혼자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2000년 전 허황옥도 이 바다를 건너왔겠죠. 그녀는 왜 왔을까요? 편한 왕궁을 떠나 낯선 땅으로. 그녀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안정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아버지는 안정을 선택했다면 조롱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선택했고 결국 제가 그 진실을 증명했잖아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바라나시 대학에 답장을 썼습니다. 귀한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 전 시작된 한국인도 교류의 역사를 완전히 밝히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어요. 라제시, 너 미쳤니? 정 교수 자리를 거절하다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진실을 따르는 삶이요.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어머니, 저 곧 한국 시민권 신청할 거예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슬펐지만 확신했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고. 다음 날 송나무, 강소나무, 박대나무, 이단풍을 만났습니다. 저는 선언했어요. 저 한국에 남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단풍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요? 진짜 한국 사람 될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는 이미 반쯤 한국 사람이에요. 타밀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 2000년 전 허황옥처럼요. 송나무가 저를 얼싸안았습니다. 형님, 사랑해요. 제 결정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첫째, 첸나이 대학교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라제시 크리슈난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제안한다. 학장 사친 메타는 해임되었고 프라딥 샤르마는 표절로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직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명예교수 칭호를 받고 1년에 한 학기만 객원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한국에서 연구하는 거죠. 대학은 제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둘째, 유네스코가 움직였습니다. 한국과 인도 정부가 공동으로 가라쿠가요디아 교류사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한 거예요. 저의 연구 논문이 핵심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김해에 왔어요. 저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김수로 왕릉, 허황우릉, 파사석탑을 돌아보며 저는 설명했어요. 버머 명문을 보여주고 언어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역사 기록을 소개했죠. 전문가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적 발견입니다. 셋째,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가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라제시 크리슈난 교수는 타밀나두의 자랑이다. 그는 우리 조상이 2000년 전 동아시아와 교류했음을 증명했다. 타밀나두 정부는 저에게 최고 학술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첸나이 대학 학생들이 제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라제시 크리슈난 학술 연구 장학금. 매년 젊은 연구자 10명에게 지원하는 거였죠. 학생회장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을 자랑스러워해요. 교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우리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어요. 다섯째, 한국 정부가 저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셨어요. 크리슈난 교수는 한국과 인도의 오랜 우정을 증명한 학자입니다.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주요 방송사가 제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룬 인도 교수, 2000년 인연을 증명한 학자.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진짜 영웅입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키운 것뿐이에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제시, 뉴스 봤어. 내가 대통령한테 상 받는 거.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말렸던 거.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요.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허씨 종친회의 반응이었습니다. 800만 후손들이 서명한 감사 편지를 받았어요. 크리슈난 교수님, 우리 조상 허황옥 공주가 전설이 아니라 실존 인물임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 공주의 후손이라고. 최버들 회장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교수님을 명예 허씨 족보에 올리고 싶습니다. 공주님의 친정 후손으로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허씨 족보예요? 회장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당연하죠. 교수님은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1년 후 유네스코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가라쿠가요디아 교류사와 허황옥 공주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김해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인도 대사, 한국문화부 장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했죠.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2000년 전 한 공주가 용기를 냈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하는 용기. 그 용기가 오늘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청중석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으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 이 진실을 말했다가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라제시,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너도. 저는 오열했습니다. 기념식 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도 아요디아 시와 한국 김해 시의 자매결 연식이었어요. 양 시장이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두 도시는 공식 자매 도시가 된 거죠. 아요디아 시장이 말했습니다. 2000년 만에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허황옥 공주 덕분에요. 저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왔습니다. 인도 정부가 저를 인도 한국 우호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저에게 특별 귀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귀화 증서를 전달했어요.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한국 이름도 받았습니다. 허라제시. 허황옥의 허씨를 받은 거예요. 허씨 종친회가 정식으로 저를 족보에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공주님의 친정 후손이자 한국인이 된 거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송나무, 강소나무, 박대나무, 이단풍, 최버들, 정은행, 그리고 어머니가 모두 모였어요. 작은 파티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송나무가 건배 제의를 했어요. 형님, 아니 이제 허라제시 교수님, 한국인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한국인이었어요.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보여준 정 때문에요. 이단풍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 오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가 이단풍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어머니는 이미 눈치채신 거였어요. 이단풍과 제 사이를요. 사실 저희는 지난 몇 달간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요. 그날 밤 김해 바닷가를 이단풍과 함께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단풍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정말 행복해. 이단풍이 말했어요. 오빠,
우리도 허황옥 공주님처럼 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단풍이 수줍게 말했죠. 국제결혼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2000년 인연을 이어가는 거야.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어요. 부산대학교 정교수가 되었고 김해에 작은 집을 샀죠. 매일 아침 허황우릉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어도 이제 유창해졌어요. 가끔 타밀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할 때도 있죠.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것은 정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송나무가 형님이라고 부르며 얼싸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연구가 힘들 때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실패할까 두려워할 때 격려해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줬죠. 강소나무 교수는 제 공동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타밀어 비교 사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500개 단어를 정리하고 각 단어의 어원과 음운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박대나무 선생님은 제게 가야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김수로왕과 가락국의 역사 허황옥이 가져온 불교와 인도 문화 후손들이 어떻게 한국 역사에 기여했는지 저는 배우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인도의 흔적이 이렇게 많다니. 송나무는 제 한국 생활 멘토가 되었어요. 한국 관습을 가르쳐주고 명절 때 집에 초대하고 한국 드라마도 추천해줬죠. 그의 가족은 저를 진짜 형님처럼 대했습니다. 송나무 어머니는 제게 김장 담그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단풍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1년 전에 약혼했어요. 결혼은 올해 가을로 잡았죠. 수로왕릉 앞에서 전통 혼례를 올릴 겁니다. 타밀 전통과 한국 전통을 섞어서요. 2000년 만에 재회 같은 결혼식이 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또 다른 것은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하지만 그 빨리빨리 속에 효율성과 열정이 있었죠. 제 연구도 한국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송나무의 빠른 행정 처리, 강소나무의 신속한 데이터 분석, 박대나무의 즉각적인 자료 제공. 한국 음식도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이단풍이 만들어주는 된장찌개도 최고죠.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 한식을 드시고 좋아하셨어요. 특히 비빔밥을요.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의 교육열이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이었어요. 타밀어를 배우겠다며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어떤 학생은 인도로 교환 학생을 가서 직접 타밀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도 대단했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인도 언어문화연구센터를 부산대에 설립해 주었어요. 저를 센터장으로 임명했죠. 센터에는 연구원 10명, 박사과정 학생 15명이 있습니다. 양국 학생들이 교류하며 연구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무엇보다 한국이 허황옥을 기억하는 방식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설로 치부하지 않고 실존 인물로 존중하고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그녀의 유산을 보존하죠. 김해시는 허황우 문화제를 매년 개최합니다. 인도 무용수들이 와서 공연하고 양국 음식 축제도 열려요. 3년째 되는 해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김해에서 세계 언어 다양성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 거예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였죠. 주제는 언어가 이어주는 문명이었어요. 발표 시작 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청중석에 첸나이 대학교 교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학장, 제 옛 동료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들은 저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 후 옛 학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크리슈난 교수, 아니 허라제시 교수님. 저희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교수님과 교수님 아버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 드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자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교수님, 그리워했어요. 다시 첸나이로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1년에 한 학기는 갈게. 약속했잖아. 제자들은 환호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프라딥 샤르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는 파면당한 후 작은 사립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라제시,
아니 라제시 형.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 용서해줘.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프라딥,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게 진짜 학자의 길이야. 프라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인도 정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인도 교육부 장관이 김해를 방문해 선언했어요. 인도 전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허황옥 공주 이야기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 한국 고대 교류는 이제 모든 인도 학생이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예요? 장관이 계속 말했죠. 허라제시 교수님이 증명한 역사를 이제 다음 세대가 배우게 됩니다. 특히 아요디아와 김해의 인연은 인도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교육부도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타밀어와 한국어의 연관성, 그리고 언어가 증명하는 고대 교류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양국 학생들이 이제 같은 역사를 배우게 된 거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챗나이에만 한국어 학원이 10개나 생겼습니다. 반대로 한국 학생들도 타밀어에 관심을 가졌죠. 부산, 서울, 대전의 타밀어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제가 설립한 한국인도 언어문화연구센터는 양국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년 한국 학생 50명이 인도로, 인도 학생 50명이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첫 해에 1000명이 넘게 지원했죠.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어요. 반대로 인도 IT 기업들이 부산에 지사를 열었죠. 저는 양국 기업 간 문화 컨설턴트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요디아의 허황옥 기념관이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인도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 건립한 거예요. 기념관에는 제 연구 자료가 전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 원본도 특별 전시되었죠. 개관식에서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인도 땅에 아버지 연구가 전시되어 있어요. 4년째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왔습니다. 이단풍과의 결혼식이었어요. 김수로 왕릉 앞 잔디밭에서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인도 전통 의상인 샤와니를 입었고 이단풍은 한국 전통 한복을 입었어요. 양국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주례는 송나무가 받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00년 전 허황옥 공주와 김수로 왕이 혼인하여 두 나라를 이었듯이 오늘 허라제시와 이단풍이 다시 한번 두 나라를 이어줍니다.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제가 놀라 물었죠. 어머니, 한복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단풍이가 보내줬단다. 며느리가 참 착하구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구 비카스도 왔어요. 그는 들러리를 섰습니다. 라제시,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어.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는 그와 포옹했죠. 비카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결혼식 후 신혼여행은 특별했습니다. 인도 아요디아와 한국 김해를 오가는 여행이었어요. 먼저 아요디아에 갔습니다. 허황옥 기념관을 방문하고 사라유 강변을 걸었죠. 2000년 전 공주가 떠났던 그 강입니다. 이단풍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공주님도 이 강을 보고 가셨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해로 돌아왔어요. 허황후릉 앞에서 저희는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님, 저희 축복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공주님이 답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타밀 한국어 비교 사전을 드디어 출판했어요. 1500단어를 정리한 500페이지짜리 사전이었죠. 서문에는 아버지께 바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사전을 제 아버지 고 크리슈난 교수께 바칩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과 인도 양국에서 동시 출간되었어요. 초판이 한 달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양국 언어학도들의 필수 교재가 된 거죠. 출판사는 개정 증보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2000년을 이어온 인연 허황옥과 가야의 이야기. 이건 학술서가 아니라 대중서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쓴 역사책이었죠. 이단풍이 한국어 감수를 도와주었어요. 제 제자들도 성장했습니다. 부산대 제자 김수진은 타밀나두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인도 제자 비노드는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국어를 연구하고 있죠. 제 연구실은 이제 한국 학생과 인도 학생이 섞여 있는 국제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건 허황옥 장학재단을 설립한 거였습니다. 재벌 김민재가 100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는 허황옥의 후손이었죠. 재단은 매년 한국인도 교류에 관심 있는 학생 100명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어요. 1년에 2번, 저는 첸나이 대학에 가서 한 학기씩 강의합니다. 제 강의실은 항상 10,000원이에요. 학생들은 한국과 인도의 인연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학생은 제게 말했죠.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김해 시민회관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명예시민증을 받는 날입니다. 아니, 이젠 명예가 아니라 정식 시민이죠. 저는 5년 전 귀화해서 이미 한국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합니다. 김해시가 저를 올해의 김해 시민으로 선정한 거예요. 허황옥의 친정 후손으로서, 그리고 양국의 인연을 증명한 학자로서 받는 상이었죠. 시상식에 특별한 하객들이 왔습니다. 인도에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제 80이 가까운 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시거든요. 손주들을 보러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제 아이가 둘 있습니다. 4살 딸 수리와 2살 아들 수로예요. 수리는 허황옥의 산스크리트 이름 수리라타나에서 따왔고, 수로는 김수로왕 이름에서 따왔죠. 아이들은 한국어와 타밀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타밀어로 동화를 읽어주시고 이단풍은 한국어 동요를 불러줍니다. 시상식에서 김해 시장이 말했습니다. 허라제시 교수는 단순히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2000년 전 허황옥 공주가 시작한 한국-인도의 인연을 현대에 되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었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역사를 가졌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청중석에는 송나무, 강소나무, 박대나무, 최버들, 정은행,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전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연구도 도둑맞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오빠라고,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 같은 따뜻함을요. 2000년 전 허황옥 공주도 이런 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낯선 땅에서 환영받고 사랑받고 가족이 되는 경험.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 진실을 말하다가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려주셨죠. 진실을 향한 열정을. 오늘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옳았어요. 이제 온 세상이 알아요. 타밀어와 한국어는 형제 언어고 한국과 인도는 2000년 가족이에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어로 가족이라는 말이 있고 타밀어로 쿠둔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죠. 오늘 저는 압니다. 단어가 다르든 같든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송나무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모두가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고 이단풍이 수리와 수로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는 허황후릉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허황옥 추모제 날이기도 했거든요. 800만 후손의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도 이제 그 일원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2000년 전 용기를 내서 바다를 건넜기에 오늘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당신이 두 나라를 이었기에 저도 두 나라를 다시 이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친 게 아니었어요. 프라디비, 학장이, 모든 사람이 틀렸어요. 한국어와 타밀어는 정말 연결되어 있었고 한국과 인도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단풍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행복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정말 행복해. 타밀어로도 한국어로도 똑같은 말이야. 난 행복해. 그 말이 양쪽 언어로 비슷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저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두 나라의 아이예요. 한국인이면서 인도인. 2000년 전 허황옥의 자녀들처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언어를 연구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랑을 발견한 거였죠. 두 나라 사이의 사랑, 두 문화 사이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같은 사랑을. 이것이 진짜 국뽕이 아닐까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기술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낯선 외국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그 따뜻한 마음. 송나무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저는 타밀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두 언어로 말했지만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사랑. 결국 모든 언어가 말하는 건 사랑이니까요.